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서울 아파트 월세 계약 갱신 가운데 전세에서 전환한 경우가 6가구 중 1가구 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 정부 말에 들어서면서 전세 월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문제로 멈춰서 있던 신분당선 서울 연장 2단계 사업이 3년여 만에 재개됩니다. 정부는 부지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하 노선과 지상역 위치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를 활용한 4차 공공사전청약과 2차 민간사전청약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공공사전청약 13,552가구, 민간사전청약 3,324가구 등 총 16,876가구 규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투자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배짱이다 라는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의 귀재 피터 린치가 한 이야기인데요.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 경제 채널 이렇게 돌려가시면서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이렇게 머리 쓰고 계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괴로움은 정말 우리 투자자들의 몫이기도 하죠. 아마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더 우직하게 머리보다는 배짱이 필요한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투자를 혼자 계획하기 조금은 어려우시다면 저희 방송 오벤져스 전문가가 여러분을 위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우직한 투자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오벤져스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상담 도와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오늘도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번호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번입니다. 이 번호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셔도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좀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 미세먼지가 가득 찬 하늘을 보이고 있네요. 우리 부동산 투자의 길만큼은 이렇게 뿌옇지 않고 또 맑아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캣 김남현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캣의 김남현입니다. 새해 들어오면서부터 시장 분위기가 많이 변화한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찰을 하고 계실 겁니다. 거래 절벽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지속이 됨과 동시에 이제 전 글로벌적인 긴축 분위기가 조금씩 가팔라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 매수 심리 역시 굉장히 꽁꽁 얼어붙은 모양새가 오랫동안 흘러가고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내 투자 패러디엄과 전략을 수정을 해야만 하는 한 해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당부드리는 점은 아무리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라도 절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을 끄지 말 것, 어려운 순간이면 순간일수록 더 좋은 투자에 대한 매수 기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앞으로 장기간 몇 년 동안은 이 시장을 관통하는 한 가지의 단어를 비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보유에 대한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장기 투자를 성공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매물을 탐색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방향성이 아닌가 싶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 선택과 매물의 종류를 선택하는 데에도 상당히 신중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런 지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매물 종류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소개를 드리면서 이런 하락장이 지속될 경우에 우리가 훌륭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해 보면서 제가 조언을 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또 부동산 관련 뉴스들을 챙겨보면 기분이 좋아지기보다는 좀 우울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히려 다 덮어놓고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 눈을 떼지 않고 관심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고민 생기신다면 그때그때 포트폴리오 조금씩 수정해 가시면 되겠죠.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고민 이야기 저희가 함께 나눌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되신다면 연락 주세요. 자, 오늘 월요일 시작은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부터 시원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예, 제가 이제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네. 서울 답심리에 있는 저걸 레미안 미드카운티 25평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거를 일단은 매매를 하고, 음, 서울에서는 상가주택 사기가 힘든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네. 뭐 제일 첫 번째는 인천 구월동, 두 네. 번째는 평택하고 세 번째는 청주 지역인데 네. 만약 그걸 매매하고 그러면 지역이 어디가 좀 괜찮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청자님 예. 지금 이 레미안 미드카운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거주는 안 하고 전세 주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셨는데 이거를 네네. 좀 매도를 하고 상가주택을 좀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가주택에서는 그럼 거주도 함께 하실 예정이세요? 예, 제가 4층에 거주할 생각입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보신 지역이 인천 구월동이나 평택이나 네네. 아니면 청주 지역까지 말씀 주셨는데 거주하시는 데는 지역적인 문제는 없으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의 네네. 아파트를 좀 매도를 해서 상가주택으로 조금 지방으로 아니면 수도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투자를 해보고 거주까지 함께하는 것 괜찮은 방안인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말씀 잘 반갑습니다. 들었고요. 예. 한번 몇 가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네. 첫 번째로는 시청자님께서 이거를 매도를 만약에 하시고 나서 예. 상가주택으로 이제 이사 겸 투자를 생각을 하시게 된 이유가 혹시 이제 노후에 대한 대비가 조금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걸 같이 겸해서 하시기 원해서 예, 이것 맞습니다. 때문에 제 가시는 게 맞나요? 나이가 음. 지금 이제 50이 좀 넘어가지고 이제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수입원을 찾다 보니까 이제 네. 아파트보다는 예. 상가주택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저기 문의를 드린 겁니다. 참 요새 같은 시기에는 이 상가주택이라고 하는 투자 대상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시기이기는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주택 수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우면서 네네. 거주 겸 내 수익을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50대 중반 넘어가면서 60 넘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런 형태 물건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예. 언제부터 그러셨냐면 보통 한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가 확 뜬 이후에 이제 예.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되는 지점부터 내 아파트 이제 올랐으니까 팔고서 노후 대비 목적의 이런 물건을 살까 한 18년도 이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많이 뛰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서울에 있는 웬간한 역세권들에 있는 2종 일반 주거 지역들이 땅값이 3천 미만짜리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어요. 예. 역세권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혹은 뭐 강북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토지 평당 3천대 미만들은 거의 찾기가 힘들어졌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요새 이제 강남 일대, 뭐 예를 들어서 양재동이라던가 아니면 예. 방배동이라던가 이런 괜찮은 지역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지역들은 토지 한 평에 6천, 7천, 8천. 그러니까 토지 한 5, 60평대만 사도 땅값만 30억대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처럼, 우리 시청자님처럼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시야를 돌리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예. 또 이런 상가주택들이 대출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느 지역으로 관심을 돌리냐면 자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하고 연접해 있으면서 서울 출퇴근하기 괜찮은 지역들 땅값은 2천대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외곽으로 인천, 예. 평택, 시흥, 안산 이런 지역까지 이제 관심을 가지신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제가 결론부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태까지 쭉 이 시장이 흘러오면서 서울 내부 중심에 가까운 아파트를 매도하고 예. 필요에 의해서 지방이라던가 수도권에 이런 통건물을 사가지고 가신 분들께서 네. 100명 중에서 90분 이상은 후회를 하신 분들을 제가 더 많이 봤어요. 지방으로 네. 지방에서 구매를 하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최근에 이제 집값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네네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하락을 점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집값이 한번 떨어지면 6개월, 1년 안에 이 하락이라는 게 마무리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장기화될 걸 예상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세월이 또 쏜살같이 흘러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걸 피해가지고 한 2, 3년만 떠나볼까 하면서 갔다가 그 자리에서 앞으로 또 세월이 한 10년 흐릅니다. 그러면 이 장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떨어졌던 가격도 다시 올라가서 다시 고점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시간 텀이 한 10년 정도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면 그때 와가지고 결과를 딱 보니까 내가 12억대에 팔고서 매도하고 12억대에서 상가주택을 샀는데 10년 뒤에 보니까 얘는 20억대 있고 상가주택은 한 13억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받았던 월세들을 다 포함을 하더라도 이건 사실 수지 장사가 남는 장사가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결론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예. 만약에 매도를 생각하신다면 매도까지는 저는 찬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서울을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에 다른 물건을 사는 순간부터는 다시는 서울 수도권의 괜찮은 지역의 아파트 장으로는 참여를 못 하실 거예요. 예. 그럼 제가 뭔가 대안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는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거주 목적으로 시청자님께서 별도의 예. 집을 마련을 하시건 혹은 예. 전세 거주를 몇 년 동안 할 계획을 잡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를 좀 거주를 하시건 예. 나머지 현금 일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투자를 좀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수익형 상품을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는 뭐 다세대건 오피스텔이건 좀 작은 형태의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물건들 위주로 해서 현금의 일부만 가지고 투자를 좀 해보시고 예. 나머지 전세가 및 거주 목적으로 사용될 비용은 좀 냅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아파트를 하나를 매입해서 거주 목적은 저는 사실 아파트로서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 투자 목적에 별도로 만드는 물건을 탐색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분양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천장을 뚫을 정도로 높이 올라간 상황이고 예. 특히 뭐 재개발 예정지라던가 이런 물건들 보면 거의 뭐 입주권 가격입니다. 가격대들. 예. 근데 우리가 이 옥석만 잘 가려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아직까지도 이 재개발 예정지 중에서 가격대들이 괜찮은 물건들이 있거든요. 예. 아파트 값이 설령 일부 하락하더라도 괜찮은 매매 가격인 지역들이 몇 군데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정도 투자로 한 1, 2억 내외 정도 예. 그리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는 뭐 거주 비용 플러스 아파트 매입에 대한 준비 비용 이런 정도로 좀 냅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리고 이런 지방 외곽 지역들이라던가 수도권 외곽 지역들로 나가게 됐을 경우에는 이 상가주택 매물의 공실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예. 이게 연차가 10년 차, 15년 차만 넘어가더라도 서울에 있는 15년 차랑 평택에 있는 15년 차의 공실 우려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고 선택지를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자. 첫 번째로는 1주택으로서는 그냥 보유해도 크게 위험한 건 없을 거니까 예. 앞으로 한 10년 동안 더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고서 아파트를 차라리 끌고 가시건 네. 아니면 매도하고서 새롭게 매수할 기회를 준비를 하면서 별도의 투자를 작은 걸로 하시건 네. 이 2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이고 오늘 상담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좀 정리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네. 네, 선택하시기 전에 결정하시기 전에 정말 전화 잘 주셨죠. 우선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지방에 있는 상가주택을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다시는 서울에 접근할 수 없다 조언 드렸으니까 새롭게 제안드린 2가지 방안 중에 어느 게 조금 더 나에게 맞는 투자일지 잘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시청하시는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들 전문가의 힘으로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시청하시면서 나도 대표님의 도움 좀 필요하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아래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예, 제가 그 마포구 동규동에 네, 다세대 노후화된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통건물로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이 건물을 여기서 팔고 다른 쪽에 가면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여기 관망을 몇 년 동안 더 하면 좋을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마포 동교동의 다세대 주택, 이 노후 주택을 건물 전체를 좀 통건물로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혹시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주소는 좀 조금 어려우시면 그러면 네, 지역에 좀 큰 건물이나 저희가 지역을 알 수 있게 조금만 범위를 좁혀주시면 어떨까요? 동교동의 어느 건물 동규동의 부분, 그 신촌 농협 뒤쪽에 신촌 예, 뒤쪽. 농협 근처에? 예, 농협 뒤쪽 근처에 알겠습니다. 있거든요. 그쪽에 네. 있는 좀 노후화된 다세대 주택, 조금 더 분위기를 보면서 관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좀 매도를 해야 할지 그 지역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께서 네. 지금 검색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설명을 대략적으로밖에는 드릴 수가 없어요. 네네. 이쪽 일대에 대해서 뭐 지역적인 설명은 아마도 시청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이제 동교동이라고 했을 때는 홍대 상권과 신촌 상권에 어떻게 보면 맞닥뜨리는 지점이면서 이게 예. 건축물로서의 노후도는 상당히 오래 진행은 되고 있는 동네죠. 네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통째로 뭐 갈아엎을 만큼 뭔가의 주거지로서의 성격을 지녔다고 보기는 힘들고 네.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네. 첫 번째로는 가지고 계신 물건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로구역 안에서의 어떤 개발 행위가 가능할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이제 평수로는 토지가 한 3,000평 정도 미만으로 좀 구역이 작은 가로구역을 소규모 재건축 형태로 해가지고 뭐 주상복합이건 아니면 뭐 단독 나홀로 아파트건 이런 식으로 소규모 개발을 하는 형태가 하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 권역적인 개발이 가능할지 요걸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네네. 두 번째로는 이 물건 자체로서의 개발 행위가 추가적으로 가능한지를 또 여부를 따져봐야겠죠. 예. 그러면 권역적인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물론 이제 자세한 주소를 말씀하시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니까 네네. 해당 물건이 도로를 얼만큼 접하고 있는 물건인지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그 도로를 한 예. 한 60m 정도 접하고 있는데 예. 그 접한 건물의 뒤쪽에 있거든요. 거의 그럼 안쪽. 맹지 형태겠네요. 예, 약간 예. 그러니까 그 해당 가지고 계신 물건까지 차가 잘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나요? 차는 예. 왔다 갔다 하기가 약간 힘들거든요. 아, 좀 그래서 곤란하죠. 안쪽으로 골목 안쪽으로 차가 이게 들어올 수 그렇구나. 있는데 네. 예. 약간 네. 건물 노후도는 얼마나 됐을까요? 연식이? 지금 88년도에 졌으니까 30년이 오래됐네. 넘었거든요. 88년도에 건축이 됐어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제가 따져봤었던 이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단독적으로 얘만 신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라고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예, 정확합니다. 토지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35평이에요. 35평. 야, 이것도 굉장히 작네요. 네, 네. 용도 지역은 2종인가요? 여보세요? 네. 토지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인가요? 혹시 아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잘 주거 모르세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그 건물하고 맞붙어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맞붙어 있는 건물들이 다 토지가 작은 뭐 단독이건 다세대건 이렇게 노후된 오래된 이제 작은 물건들인가요? 아니면 좀 통건물 형태인가요? 통건물 형태인데 작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판단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권역적인 개발 행위도 사실은 통건물들이 맞닥뜨려져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개별 건물들은 본인들 거 그냥 끌고서 신축행위하는 게 더 유리할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개별적인 건축행위라도 가능하면 내가 직접 짓건 아니면 맡겨가지고 지주 공동사업을 하건 새로 지어서 분양을 하건 끌고 가건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토지 면적도 작고 도로 형상도 제대로 안 끼고 있고 또 건물의 노후도는 충족이 됐는데 이게 뭐 네. 지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 얘는 주도적으로 뭔가를 끌고 갈 수 있는 물건은 아니다.
남들 가는데 딸려갈 수밖에 없는 물건이다라고 저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나요? 네, 예. 그렇다 정확히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도 없고 내가 네. 개발하고 싶을 때 개발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임자 있을 때 좋은 가격에 넘길 수만 있다면 매도 선택하는 게 우리 시청자님이 그 자산이 묶이지 않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매도를 하면은 예. 한 10억 정도 여유 자금, 10억 정도의 자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예. 10억 가지고 어느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혹시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네, 실거주자입니다. 세를 좀 받고 계셨어요? 여보세요? 안 들리? 예. 월세를 혹시 받고 계셨나요? 예, 전세하고 월세를 조금 받고 있었거든요. 월세가 대충 얼마 정도 나오셨을까요? 한 뭐 2, 30분이 안 나왔습니다. 아, 정말 작게 받고 계셨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10억 정도 금액으로 매도하고서 거주 따로, 투자 따로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예. 한꺼번에 가시려면 아까 첫 번째 상담자님도 아파트 매도에서 한 10억 내외 정도 금액으로 이제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그분께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매도하시고 거주로서 전세를 몇 년 동안은 살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로는 투자로서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자라던가 아니면 도심에 있는 수익형 상품에 대한 투자로 한 2, 3억, 3, 4억 정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6, 7억 정도 전세를 거주하시는 비용이건 아니면 나는 좀 전세 싸게 거주하면서 현금을 좀 쥐고 계셨던지 간에 그걸 가지고 거주 목적의 뭔가를 별도로 만들 시기는 또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방향은 일단은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물건은 기회가 있다면 매도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매도하신 금액으로는 아파트를 급하게 매수하실 생각보다는 당분간은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형태의 전세로 거주를 하시면서 투자 목적으로 2, 3억 정도, 3, 4억 정도 내외의 금액만 가지고도 재개발 예정지 같은 투자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너무나 명쾌한 정보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매수인이 나타나시기만 제가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특히나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특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정말 혼자 주변의 분위기만 보고 그리고 주변에 들려오는 소문만 듣고 결정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너무 명쾌하게 해결이 됐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된 고민으로 요즘 조금 머리 아프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면 여러분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1번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가 조금 편하시면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셔도 친절하게 전문가의 답변 드릴게요.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여기 지금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인데요. 네. 여기 주소는 안양시 만안구 네. 연현로 93. 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구입을 하면 네. 앞으로 이게 지금 시에서는 또 소규모 주택 정비 그걸로도 한다는 말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하고 제가 이거 전화를 드려봤어요.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우선은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 안양 만안구의 연현로 93번지. 그런데 네네네. 지금은 전세를 거주하고 계시는데 우선 첫 네. 번째로 뭐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이 된다라는 이야기 아니면 시에서 조금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제 개발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걸 좀 내가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이 되신 것 네네네. 같아요. 한번 투자 가치 면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계신 건 아니고 전세만 거주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전세인데 지금 저희가 살라고 그러니까 네. 지금 하나를 살라고 그러거든요. 2억 3천을 달라고 그러는데 평수가 얼마나 될까요? 21평형이에요. 지분이 몇 평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한 9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분이 9평 정도. 네네. 이거 지금 얼마에 판다 그런다고요? 2억 3천, 2억 5천 그런데 지금 저희는 2억 3천짜리를 지금 계약을 할까 하거든요. 이거 지분가로만 보면 나쁘지 않아요.
아, 지분가로만 보면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서 네. 우리가 한 가지 더 따져봐야 될 거는요. 네네. 이게 개발이 됐을 때의 지분이 문제가 있는 거지 개발이 될지 말지에 대해서 먼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와 있긴 한데 네. 지금 여기서 또 다른 분이 음. 안양시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그걸로 해서 소규모 재개발 그걸로 간다는 말이 있어서요. 아마도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위브 아파트랑 끼인 데잖아요. 여기가 시흥대로변으로 두산 해가지고. 아파트 앞에 그렇죠. 쪽에 있거든요. 여기가 면적이 대충 보니까 한 3,000평 미만으로 잡힐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여길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사업도 있고요. 예. 또 정비사업법상의 재개발이라던가 예. 아니면 소규모 재건축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던가 예. 뭐 쭉 가다 보면 공공재개발도 있고 또 아니면 예. 3080 플러스 도심복합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개발들이 뭐냐면 추진이 되려면 이 네. 안에서 물건을 가지고 계신 개인들에게 돈이 돼야 네. 돼요. 돈이. 예, 동의서는 그렇죠. 받았다고는 아니 하더라고요. 동의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네. 안에 계시는 조합원들이 동의를 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진행했을 때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따질 거 예,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그렇죠. 예. 그러면 이득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주변 신축급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얼마나 가느냐. 그러니까 지어놓으면 아파트 생길 건데 내가 들인 비용보다 지어놓은 아파트 값이 더 싸다면 이건 나한테 별 이득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싸지는 네.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지역들 가격대들을 보면 대충 네. 한 20평대 아파트 값이 얼마 정도 갈까요? 여기 부산은 엄청 비싸거든요. 한 지금. 8억대, 9억대 정도 가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렇게 가죠. 이제 20평대가 8억대, 9억대 정도 간다면 이 네. 물건을 가지고 지분가 2,000대 정도 수준에서 2,000 초반대 네. 정도 될 것 같아요. 2,000 초반대 네. 정도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네. 추진을 하게 됐을 때는 일부 추가 비용은 발생을 할 걸로 저는 예, 보여지거든요. 분담금이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어느 정도 있다. 가격 오케이. 예. 근데 문제는 진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신이 안 든다. 예, 지금 지금- 여기 그렇게 오고 있는 그렇죠. 상태예요. 진행에 대해서는 아주 기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어도 진행이 되려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매입을 하시려면 반드시 이 점을 머릿속에 두시고 나서 나는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도 뭐 자녀한테라도 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매입하는 게 차라리 속이 예, 편하실 그렇게 것 하려고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찬성을 드릴게요. 아, 네네. 그러니까 속을 조금 이제 차분하게 드시고서 매입하셔라. 너무 큰 기대하지 예. 마시고 예. 이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아, 네, 여기까지만 감사합니다. 정리드릴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게 분명하지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분 자녀분과 함께 재테크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멀리 바라보는 투자 겸 거주 찬성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도 내 집 마련 그뿐만 아니라 투자와 관련해서 결정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보고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 좀 확인받고 싶다 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2-2638-3971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셔도 친절하게 김남현 대표의 상담 도움 드릴 거고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반포에 있는 반포 한시 3차에 있는 그 원베일리 있잖아요. 네. 그걸 제가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 네. 소유한 지가 한 30여 년이 됐는데, 네.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결혼할 때까지 대학까지 나오면서 그 동네에서 제가 길 건너편에서 계속 살았어요. 네. 그리고 이쪽에 그냥 주소를 옮겨 놓는다는 생각을 못 하고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살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거기서 학교를 다 다니고 다 했는데. 네. 그래서 이게 만약 저희가 이걸 매매를 했을 때, 네. 이 양도소득세가 엄청날 것 같은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아무런 대책이 없겠는가 하는가 한 가지 하고요. 네. 제가 이거를 이제 팔고 나면은 이제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재투자를 어디다 하고 싶은데 네. 아파트 쪽에 뭐 크지 않은 아파트 쪽에 재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네. 그 앞에 아까 하신 분이 그 상가 주택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 주택하고 같이 있는 그런 거에다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그 전망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 두 알겠습니다. 가지를. 네, 시청자님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해보자면 네네. 이 한신 3차 아파트를 예전부터 가지고 좀 계셨는데 거기에 네. 거주는 실거주는 하셨지만 그럼 전입 신고를 안 해놨다라는 말씀이신 네, 네,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내가 실거주 목적이 채워지지 않아서 양도소득세가 조금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이 고민되시는 뭐 거고. 엄청날 것 같아요. 제가 잘 네. 모르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걸 지금 매도한다면 어떻게 네. 다른 투자를 좀 거주와 함께 계획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가 네.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어느 지역에 가면 조금 좋을지. 네네. 방배동이나 뭐 네. 그쪽 편에. 그 근방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예, 할게요. 예, 대표님과 예. 먼저 인사 나눠보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네. 제가 잘 들었고요. 네네. 결론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는 시청자님께서 바로 매도하고서 다른 투자를 하실 계획보다는 일단은 들어가서 좀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차피 한 집에서 오랫동안 뭐 이사 안 가시고 사셨던 분들은 차익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강남권에 있는 이제 재건축까지 완료돼가는 아파트라고 했을 때는 네. 이 차익이 뭐 수십억까지도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비과세, 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이 뭐 9억까지 비과세 받는다고 해도 나머지 수십억에 대해서 일반세 적용받으면요. 거의 이거는 뭐 10억 가까운 세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1차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작년 21년도부터 이제 요율이 좀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여태까지는 보유 1년당 8%씩 해서 10년 예. 보유 시 80%까지 장특공제를 해줬다면 예. 작년에서 시작된 이 요율은 거주에 대한 4% 그리고 보유에 대한 4%가 별도로 나뉘게 되죠. 혹시 이거는 처음 들어보셨나요? 예. 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청자님께서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는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네. 그 방법이 앞으로 10년 동안은 여기서 계속 거주를 하시는 거. 10년요? 예. 그래야지 맥시멈 80%까지 장특공제를 다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지금 팔려 그러면요. 사실은 팔고서 세금 내고 나면 더 안 좋은 곳으로 이사 갈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뭐하러 팝니까? 2년 살면 예. 된다고 그런 게 그거는 아니네. 양도소득세 9억까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거주 요건이 2년이에요. 예. 근데 이제 거주 요건 뭐 2년을 충족을 해서 9억까지는 비과세를 받더라도 차액이 9억만 남았겠습니까? 네. 훨씬 더 많이 남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그렇다 보니까 말씀인지. 그걸 또 추가 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네. 시청자님께서는 이거 이외에 뭐 매도하고서 바로 다른 투자하실 생각보다는 일단은 거주 요건을 먼저 좀 충족을 오랫동안 하셔야 될 것 같다. 이게 네.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로 시청자님께서 요 지역 전반적인 설명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지역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 뭐 전국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대로 순서를 쫙 늘려뜨리면 이 아파트 몇 등 할 것 같아요? 재건축 완료되면? 좀 나가겠죠. 제가 봤을 땐 5손가락 안에 들 것 같거든요. 그래요. 뭐 한남더일이라던가 그 바로 옆에 저기 반포주공 1단지도 이제 이주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데뿐만 아니라 그 어디예요? 아크로리버파크 같은 이미 재건축 네. 완료된 아파트. 이런 네. 아파트들이랑 거의 비슷한 급으로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예. 또한 단지조차도 더욱 더 대단지인 아파트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순서는 이 서열 관계는 있잖아요.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서열이 지역 간의 서열이 바뀌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강변 강남에 있는 신축 재건축 완료된 아파트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초고가 아파트로 갈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전반적인 이 순서를 무관하게 볼륨 자체가 쭉 빠져버리면 얘도 일부 조정은 있겠죠. 네. 근데 그렇다 그래서 조합원이셨잖아요. 네. 조합원으로서 지금 수십 년 동안 끌고 오셨으면 뭐 대출이라는 게 남아 있을 수도 없을 거고요. 네. 그런 물건을 빨리 팔아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없다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요. 다른 생각들은 너무 깊게 하지 마시고 네. 네. 일단은 들어가셔서 완공되면 거주를 좀 길게 해볼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게 주는 보유세 같은 건 예. 어떨까요? 보유세 부분은 사실 무시할 일가구 수는 없을 거예요. 1주택인데. 1주택자시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네.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이 종합부동산세잖아요. 근데 이 종부세 부분에서 1주택으로서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은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입주? 1주택을 유지하라는 얘기는 다른 주택을 추가 매입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네, 없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시청자님 같은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하시는 분들은 1주택으로서 한 채만 끌고 가더라도 종부세 대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게 1주택에다가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이 요율 자체가 조금은 할인이 돼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치게 되면 굉장히 세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제를 좀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주택을 투자하시면 일단은 안 돼요. 네. 다른 분들한테는 제가 주택 임대사업자 내시고서 일부는 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네. 시청자님은 한 채 보유한 게 덩어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다세대 한 채라도 임대사업자 내서 투자하면 안 돼요. 시청자님 명의로는. 네네.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자녀분 명의건 세대 분리된 다른 분한테 투자를 이제 도와주시는 게 차라리 낫지. 시청자님은 임대사업자 내서라도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요거 가지고 고령자 그거를 받고. 그래서 물론 자세한 세금 부분은 제가 또 따져봐야 돼요. 가액대도 있을 거고 또 시청자님 보유 기간이 얼마나 인정되느냐도 이거 따져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세금 문제니까 방송상에 자세하게 상담드리기 좀 어렵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시청자님은 유지.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유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 10년 살아라. 일단은 좀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10년 살면은 많이 줄어드나요? 10년 살면 양도세는 그래도 꽤나 줄어들 걸로 저는 봐요. 이게 차익에 대해서 80%의 장특공제가 된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지금 매도하시게 되면 이 보유 기간이 인정은 되겠지만 거주에 대한 4%씩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일단은 좀 들어가서 사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다. 네네. 네, 여기까지만 좀 정리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세금이 뭐 1, 2억이 아니라 정말 10억이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조언은 거주 요건을 좀 채워서 장기적으로 좀 거주하시면서 혜택을 받자라는 말씀이었으니까 이 보유세에 대한 부담만 크게 없으시다면 우선 들어가서 거주하시는 방법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자산 최대한 똘똘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샵 3989번으로도 연락 주세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오늘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그 근무 지역 때문에 네. 그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 파크레인 동일 하이비를 매수를 했어요. 네. 근데 사정의 변경이 좀 생겨서 네. 이거를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거를 올해 6월에 매입을 했거든요. 2021년 6월에. 네. 작년 6월이네요. 작년 네. 6월에 네네. 그런데 이게 약간 이제 그 값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미래를 봐서 보유를 해야 할지 네. 아니면 뭐 팔고 나가야 될지 그 부분이 고민이 많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근무지 근처에서 거주를 하시기 위해서 매수를 하셨지만 사실상 거주에 대한 목적은 사라졌다. 하지만 이 향후 전망에 따라서 조금 더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지금 매도해야 할지 이 점이 궁금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인천 연수구의 송도 파크레인 동일 하이빌 한번 향후 전망 따져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이사를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만 되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제가 여기 인천에 연고가 전혀 없어서요. 예. 이 근무지 문제가 변경이 생겨서 지금 네. 굳이 제가 이거를 여기 인천에서 살아야 될 필요성은 사실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인천에 살아야 될 필요는 없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제 서울 쪽으로 네. 다시 본가 쪽으로 좀 들어갈까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를 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네. 이게 조정 지역에 해당되는 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팔면은 세금 문제, 양도세 문제도 있고 해서 2년을 채우고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그 세금 부담을 안고서라도 팔고 네. 나가야 될지 그 부분이 몇 좀 평대를 궁금해서. 매입하셨어요? 28평입니다. 28평 얼마에 매입을 하셨나요? 5억 1천만 원에 샀습니다. 5억 1천에. 네. 이제 시청자님께서 매입하신 이후에 거래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매입하시고 네. 나서 동일 평수가 뭐 한 서너 건 정도 거래가 된 것 같은데 네. 최근 거래가가 한 5억 7천대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제 층수는 좀 낮네요. 3층, 2층 이렇게 되는데 네. 현재 최근에 송도 일대 전체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네. 일부 단지들이 하나씩 호가가 낮아서 좀 빠지고 있는 단지들이 생기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단지들도 같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네. 이쪽에 센트럴파크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은 아직까지는 가격대가 고점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인천대 입구역에서 저기 지식정보타운, 지식정보단지역 이쪽 일대는 오히려 가격대들이 조금은 빠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시청자님께서 지금 만약에 팔고 싶으셔서 물건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네. 빠르게 이 물건이 거래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분위기가. 네네. 그러면 5억 1천에서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이제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해서 최고가 수준인 한 5억 6, 7천 정도에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양도세 부담은 그렇게 많이 과도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 절반 이상 정도의 세금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매도하시고 나가지고 무조건 뭐 다른 지역에다 뭔가를 사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네. 일단은 매도를 좀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네. 지금 상태에서는 1주택 중에서 네. 대출을 많이 끼고서 매입하셔서 영끌, 속히 말 우리가 영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50%대 이상까지 끌어다 쓰신 분이라고 하면 저는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진 현금에다가 대출 뭐 한 10%, 20%, 한 20, 30%대 껴가지고 매입을 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빨리 털어버려야 될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의 분위기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적어도 올 상반기 내지는 한 중반기까지는 지금 정도 분위기로 그냥 멈춰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올 한 해 동안에 있을 긴축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좀 급해요. 당장 이번 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기준금리 한 차례 더 올릴 거고요. 또 3월부터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시작할 거고요. 우리나라 3월에 대선 때 이제 대선 후보들께서 공약 내는 거 보면 매물이 조금 더 흘러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이제 하락으로 관성이 붙어버리면 몇 개월 하락하고 다시 또 상승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을 하락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인 것은 인지를 하시고 또 네. 한편으로 본인께서 좀 비싼 금액대에서 매입을 하셨다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걸 알고 나서 이제 판단은 시청자님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부분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대출이 많다면 저는 무조건 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방향성으로는 송도 일대의 흐름이랑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이쪽 동춘동이라던가 연수구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쩔 수 없이 송도의 가격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여태까지 송도가 강하게 흘러왔지만 앞으로는 좀 침체가 되겠죠. 하지만 또 네. 다음에 이런 비슷한 장이 또 오게 되면 어느 정도의 큰 상승은 있을 것이다. 장기로 본다면. 네. 그러니까 이 점을 파악하시고 반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대출적인 부분, 그러니까 자금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는지 부분을 먼저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는 일이 남은 것 같아요. 자, 무언가 내가 결정했더라도 그 다음 추후 선택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그리고 조금 방향이 잘못됐다 하실 때는 그런 느낌이 오신다면 그때 돌아서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방향입니다. 그런 돌아서는 게 힘들 땐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언제나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꼭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주일의 첫 번째 시간 월요일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월요일 마지막 마무리는 여러분 조금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위클리 이슈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표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전해주실까요? 예, 주간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긴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연말부터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 차례 더 나갔습니다. 과거까지는 테이퍼링 속도만 빠르게 했었다면 이제부터는 테이퍼링이 끝남과 동시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시장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속도 자체도 3월에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이 된다면 올 한 해 동안에만 3차례, 그리고 빠르면 내년에도 연속적인 3차례, 그러니까 1년에 걸쳐서 거의 6차례 가까운 기준금리 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예측되는 시장 기준금리가 거의 2%에 근접할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금통위에서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기준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어쩔 수 없이 이 대출이라고 하는 영역은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조금 더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는 없는 이 긴축의 분위기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요 중에서 단기 수요가 대출에 대한 영역과 그리고 매수에 대한 심리에 대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지금은 대출이 너무나 많이 조여져 있는 상태에다가 추가적인 비용 인상까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 심리에 대한 부분은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작년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 심리가 어느 영역까지 영향을 지금은 미치고 있냐면 이 청약에 대한 분양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또 경매 시장까지도 이 파급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단기 하락에다가 포인트를 두면서 많은 시장 분석가들이 얘기는 하고 계시지만, 이게 자칫 잘못해가지고 정말로 하락의 관성까지 붙어버린다면 단기 몇 개월에 끝날 정도의 수준의 악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긴축 분위기가 앞으로 수년을 이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영역은 바로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금융 비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또 하나는 세금에 대한 비용도 한편으로 우리가 걱정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보유 비용을 많이 늘리지 않는 작은 형태의 물건 투자가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작은 형태 물건들 중에서도 내가 보유하면서 앞으로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에 확실한 어느 정도의 양도 차익은 기대가 되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자라던가 이런 형태의 물건들을 거주하시는 1주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서, 혹은 자녀분들이 성인이 되신 분들이라면 일부 현금 증여를 통해서 자녀께서 직접 매입하시는 형태로, 이런 형태의 투자가 앞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나라의 금융 스케줄 역시 지금 총량 관리에다 질적 관리까지 더욱더 강화가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영끌이 다시 한번 매수세를 강력하게 이어붙이면서 올 하반기에 가격이 더 폭발적으로 오르고 이런 부분을 기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너무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전반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올 한 해 동안의 전망과 더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을 선택하고 또 물건의 종류를 선택하는, 그래서 개발 예정지에 대한 포인트를 잡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세미나를 제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전 전화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 조금 더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 키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전망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여러분께 정리해드리고, 또 고민도 한 분 한 분 정성껏 상담해 드리지만 방송 시간은 언제나 좀 시간적인 제약이 아쉽죠. 그래서 김남현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점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세미나는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바로 내일과 모레죠. 이렇게 두 차례 진행됩니다. 2022년 아직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셨다면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감을 잡기 조금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무료 세미나 기회에 참석하셔서 조금 더 심도 깊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함께 전문가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나 상담 전화는 열어둘 겁니다. 02-2638-3971번 무료 상담 전화로 저희 전화 상담도 도움 드리고 있지만, 또 소개해드린 무료 세미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내일과 모레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2022년 부동산 투자 계획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 주세요. 참여 방법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밤에는 눈 소식과 함께 내일은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미리 따뜻하게 보온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